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졌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1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흐려지겠는데요. 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우리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준공한 원주천댐의 운영비와 활용 방안을 놓고 원주시와 환경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원주시 입장 들어보고요.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오는 12월 5일 장애인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가족의 밤을 개최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봉주루 원주봉사단이 제7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1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내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차량인데요. 대상 차량을 적발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과로, 차량 과태료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월군이 농촌 유학생과 귀농 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빈집 세단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6년간 무상 임대할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오는 12월부터 리모델링을 마친 옥동리와 마차리 집은 농촌 유학생 주거지로, 운항리 집은 귀농 귀촌인 주거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FC가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1대0으로 이기며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23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8라운드 홈경기에서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역대 최고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원FC는 이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31일 준공한 원주천댐이 예견된 잡음으로 원주시와 환경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첫 번째 논란이 원주천댐 운영비 문제이고 두 번째 논란은 원주천댐 활용 관련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생태시설팀의 김경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년 만에 자치단체 요구로 건립한 첫 사례라고 이제 준공했던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도 잠시였죠. 이제 원주천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일각에서는 예견된 상황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원주천댐은 국비를 지원받아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홍수조절댐입니다. 원주천댐 건설 사업을 신청할 시기보다 현재 원주시 재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비를 매년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게다가 원주천이 사업 착공 이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가하천의 홍수 방어를 지자체에게 일임하는 것은
원주시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되기에 꼭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요청 및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주천 댐을 준공하자마자 매년 20억 원가량 투입돼야 되는 운영비 문제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요. 예.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댐을 건설한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는 원주시가 총 사업비 906억 가운데 국비를 90% 지원받아 건설했기에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원주시는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근거가 좀 뒷받침돼서 이런 시각이 나올까요? 예. 원주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원주천의 경우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 유지 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원주시에서 하천 내 잡초 제거 및 하천 준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천댐 역시 국가하천인 원주천의 홍수 방어를 위하여 건립된 만큼 국가하천 치수 목적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석 장관님께서도 기후위기는 미래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신 만큼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듯이 관련법이나 지침을 정비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욱이 지방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서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연간 댐 운영비 예산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원주시 재정 자립도가 19.84%로 20%가 채 안 됩니다. 네.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 48.6%에 비교해봐도 어려운 실정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시민들을 위한 신규 사업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댐 운영비 예산을 매년 2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댐 운영 및 관리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네. 준공식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부 정책은 국가 전체뿐 아니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으로 최대한 설계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이제 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줄 묘안을 좀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사회단체 협의회 촉구에 대해서 원주시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같은 입장이 맞고요. 네. 이제 현재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주시도 재정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주시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협의회나 공감대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 매년 국가하천 홍수 방어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한정된 원주시 예산 사정상 다른 부분의 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요. 네. 국가하천이 원주천의 홍수 방어 목적이기에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단체 협의회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달 8일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셨듯이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죠. 원주천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방어를 위해 건설한 홍수 조절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환경부는 이제 평상시에 댐에 물을 저장하지 않고 자연 하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원주시는 원주천댐이 항상 적정한 수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원주천댐은 홍수 조절댐으로 평상시에는 물을 담수할 수 없는 그 목적의 댐입니다. 네.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위를 갖춘 댐의 모습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 등 우기시를 제외한 기간에 탄력적으로 일부 담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아직 관련 부서와 풀어야 할 과제 등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는 시민분들의 볼거리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20억 원 규모의 원주천댐 경관 조성 사업 및 30억 원 정도의 원주천댐 둘레길 조성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환경부의 입장은 완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주천댐은 이제 최초로 자치단체 건의로 건립이 됐고 네. 시행 관리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치단체 수유로 운영이 되니까 관리 주체가 운영을 도맡아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럼 원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논란을 좀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국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환경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국가하천을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예초 및 준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국가하천인 원주천의 홍수 방어를 위하여 추진된 원주천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시의 이러한 입장을 환경부에 수시로 방문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시민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원주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더 큰 원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의미 있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모쪼록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생태시설과 김경태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5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의 밤 행사가 열리는데요. 행사를 앞두고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족의 밤 행사 축제 개요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가족 간의 화합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 가족의 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인데요. 센터는 지역의 장애인 가족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5일 오후 6시부터 행구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장애인 유관기관과 원주시 여러 기관에서 축하 공연과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비롯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장애인 개인 신청은 안 되고 원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단위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심현민 가족기능 강화 팀장에게 이번 행사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이제 2009년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일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게 가족운동회인데 2017년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가족 송년회 형식으로 해서 대상은 이제 원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이제 행구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12월 5일 6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장애인 유관기관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과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이 만나서 송년회를 즐길 수 있는 자리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송년회 자리인데요. 네. 지역의 여러 단체와 유관기관이 행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SBS 뷰티스쿨은 참여자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또 원주시 풍선 아트단이 참석해서 현장에서 풍선 작품을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원주시의 여러 장애인 유관기관이 자리해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앞으로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이런 여러 부대 행사와 축하 공연 그리고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또 경품 준비를 위해서 센터는 참여할 가족을 사전에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당일에 참가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심현민 가족기능 강화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따로 제한 사항은 없고 그냥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이제 한 분만 오시는 건 조금 어려우시고 가족 부분하고 같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연말은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송년회는 저희 센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분들께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느끼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원주시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가족의 밤 송년회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원주시 장애인 가족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관리하고 또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 관리와 장애인 가족이 서로 경험과 공감대를 나누면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동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가족 내 비장애 형제의 심리 지원 활동이나 가족 여행, 집단 상담,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내 장애인 가족들이 센터를 만나고 적극적으로 이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정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신청에 대해서는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의 밤 행사는 12월 5일 개최를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제7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봉주루 원주봉사단이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상식으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후원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봉주루 원주봉사단 김동희 회장과 기쁜 소식 이야기 나눠보죠.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네, 우선 제7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봉주루 원주봉사단의 어떤 점이 좀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셨는지요? 저희는 무보수 순수 자원봉사로 전부 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요청하는 저소득 힐링케어 장애인 학대 피해 아동 주거 행동 개선,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저장강박증 집에서 잔뜩 쌓여진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해주고 이런 거를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네, 특히 원주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해오셨을까요? 2018년부터 이제 고빗길 코스 관리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코로나 때는 이제 방역 소독하고 약 배달, 재택 치료 추진단에서 약 배달 봉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방역 봉사와 이불 세탁 봉사,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클린케어 사업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집안에만 있었던 은둔형 3명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상 밖으로 꺼내서 작은 행복 나눔 봉사단이란 모임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요청받은 가구 중에서 그 은둔 청년 쓰레기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까워서 3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만나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거의 2-3번씩 청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원인을 찾아서 이제 같이 봉사당에 합류해가지고요. 이제 이불 세탁 봉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정리정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수납 그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매주 화요일 날 2시간씩 교육받고 있고요. 또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석박지를 만드는 봉사에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석박지 만들어서 나눔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또 교육도 받으시는 건가 보네요. 예. 저희는 뭐 방역 관련 자격증도 있고 재난 관련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에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자 전부 다 사회복지 자격증을 지금 공부하고 저 역시 취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사회복지 실습을 지금 3분이나 하고 있고요. 전 봉사자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마음으로 하셔서 존경심이 더 생기는데 이렇게까지 봉사에 진심이신 이유는 뭘까요? 또 운동으로 따지면 뭐 골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봉사가 취미가 됐어요. 취미이자 특기가 돼 있어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뭐 저희 단원들이 다 그 취미이자 특기로 가진 분들만 뭉쳐서 활동하니까 보람 빼고 재미있고 다 가족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봉사를 이어오시면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색안경 끼고 보는 거죠. 뭐 쟤들은 돈을 얼마큼 받고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시선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를 찾는 분들한테는 서슴없이 달려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가장 행운은 작년에 이제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고독사하신 이제 학대 피해 가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학대 피해 가정의 둘째, 셋째는 다 만나봤는데 첫째는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따로 생활하는 데서 못 만나봤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요청한 운동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같이 봉사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의 삶을 또 구제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요즘 각박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손을 잡아주는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람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이제 얼마 최근에 이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보금자리 안심 케어를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장애인들이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달려가서 뭐 장애인 안전바 설치라든가 도배 같은 거, 청소 같은 거를 해주고 싶은 게 이제 그 작은 행복 나는 봉사단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저도 많이 본받아야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회를 위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봉주로 김동희 회장이었고요.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